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잦은 뇌물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대구 테크노파크가 뼈를 깎는 새 출발을 다짐했던 지난해 모습과 달리 새해부터 노사 갈등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장부터 하급 직원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지역에서 문제기관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대구 테크노파크. 이런 내용에다 정부 예산까지 줄어들자 지난 가을 경영혁신 보고회까지 열어 뼈를 깎는 자세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임 경영진과의 첫 노사 협상은 어긋났고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더 이상 노조 측의 상식을 벗어난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면서 긴급 보도 자료를 내고 노조의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사용자는 조합원의 임금을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은 경영이 악화되면 일반 기업도 임금을 깎고 있고 조합원의 임금만 손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 간부의 임금과 승진, 고과 등에서 직원의 평균 수준 이하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은 노조 간부에 대해 특혜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조합원 부서이동 등 인사에 대해 노조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면서 삭제하라고 맞서 노사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거의 경영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회적 상식과 사회적 일반적 기준에 봐서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지 회사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TP도 똑같은 조항이 똑같이 있는 건데 왜 유독 저희 대구 TP만 인사권, 경영권 침해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머리를 맞대도 위기 탈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보다 노사 갈등으로 치닫는 대구 테크노파크의 모습에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0.6도를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가 영하 9도를 비롯해 영하 14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 낮에도 대구 영하 3도를 비롯해 영하 1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대구시는 강추위로 수도관 동파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복도식 아파트와 대형 건물 등의 옥내 배관과 수도식 계량기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스포츠로 열기가 달아오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천인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 몰려온 선수들로 인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스포츠타운에 마련된 실내 수영장에 감독과 선수들이 다이빙 연습에 한창입니다. 지금 손 가는 거 다리마 지금 그 포인트 맞고. 전국에서 모인 국가대표 후보 선수 26명이 김천에서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같이 모이니까 경쟁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하니까 같이 보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발전에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국가대표 꿈나무들도 국제 규격의 수영장에서 율동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상 다이빙 훈련장은 전국에서 2개밖에 없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여서 김천이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주 몇 년째 지금 저희는 이곳을 계속해서 택하고 있는데 시설은 어쨌거나 저희 다이빙의 메카입니다. 기초 체력장이나 체육관이나 짐이나 다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너무 좋은 훈련하고 갈 수 있게끔 해서 너무 좋아요. 김천에 마련된 실내외 경기장은 모두 12개입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김천을 찾는 체육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으로 김천을 찾은 체육인들은 지난 2010년 19만 명에서 지난해는 28만 명까지 늘어 명실공히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비롯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김천을 찾도록 만들고 또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더 친절하고 또 그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합니다. 김천시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난해 18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봤다며 방문 체육인들을 더 늘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고동관님이 신기한 마술 비디오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새 모양의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 치자 실제 살아있는 새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 영상 잠시 함께 보시죠. 미국에서 제킹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마술 같은 영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영상은 마술이 아니라 CG를 이용한 영상 편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도메인만 알고 있어도 스미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박동희 님이 스미싱 피해 사례와 함께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로 스미싱 문자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이트는 바로 검찰청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한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화면은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인터넷 주소가 go.kr이 아닌 com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은 보시는 것처럼 국가와 단체의 성격이 이렇게 뒷부분에 표시가 되는데요.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을 보면 검찰청, 국세청 같은 정부기관 외에는 go.kr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사회복지시설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며 최영탁 님이 MBN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곳은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 앞인데요. 평소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쓰레기를 어두운 밤중에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던지시고 실며시 넣어놓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쓰레기봉지도 많이 쓰게 되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아이들한테 쓸 돈도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정부에서 쓰레기 봉투가 넉넉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얌체족들 때문에 복지시설의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되겠죠.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른 증세와 복지 논란. MBN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무조건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증세가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고요. 또 최소한의 복지와 최소한의 세금 정책,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의 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야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복지와 세금 정책.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정미옥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를 특별 방범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1단계로 오는 15일까지 금융기관과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정밀 방범 진단을 실시하고 주민 상대로 문안 순찰을 벌일 계획입니다. 2단계는 22일까지로 취약지역 집중 순찰과 검문 활동을 강화하고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의 경찰력을 집중해 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가 긴 만큼 빈집임을 알 수 있는 신문이나 우유 배달을 중단시키고 귀중품은 은행이나 파출소에 맡기는 등 개인들도 범죄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내일부터 40여 명의 감찰반원을 투입해서 구군과 공사, 출자 출연기관 등 57개 기관에
고강도 특별감찰을 벌입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금품 수수와 근무지 무단 이탈, 민원 처리 부적정에서부터 귀성객 교통소통 대책과 비상진료체제 등 설 종합대책의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부서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긴급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와이파이 존이나 GPS를 켠 상태에서 119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